지연아, 어? 우리 한번 입장해 볼까? 그래? 근데 엄마, 오늘 관객 몇 명 왔어? 한 2만 명쯤? 거짓말. 아니, 그만큼 많이 오셨다는 뜻이야. 준비됐지? 응. 자, 이제 우리 입장해 보자. 그래?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다. 성함 박두성.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 보이는 삶은 어떤 걸까? 밝은 빛은 어떤 것일까? 어두운 건 어떤 걸까? 분홍색 하늘색은 어떤 색일까? 빛과 색이 없는 세상. 물소리 새소리 함께 들으며 귀를 기울여 숲을 보고 꽃끝을 스치는 수많은 향기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손끝에 스치는 따뜻한 손길로 삶의 방향을 걸어온다. 장면 1. 점자 이야기 창작 판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관객분들 진짜 많이 오셨네요. 멋있다. 오늘 공연 잘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무대 한번 봐주세요. 무대 세팅이 전통 판소리와는 좀 다르죠? 테이블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병풍은 없네요. 네. 저는 현재 한복이 아닌 체크무늬 양복을 입고 있고요. 우리 악사 선생님들은 검정색 양장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잠시 힌트를 드리자면요. 소리꾼이 왼쪽 테이블로 이동한다. 오, 테이블 만져보니까요. 진라면, 순한맛, 네, 컵라면이죠? 네, 컵라면이 있고요. 그리고 캔 음료가 있고요. 또 캔 맥주가 있어요. 네, 시각장애인인 제가 어떻게 컵라면, 캔 맥주, 또 캔 음료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캔 위에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점자라는 글자 덕분이에요.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글자예요.
한 칸에 6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점이 찍히는 위치에 따라서 글자가 되는 것이죠.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아, 점자 이야기구나 하고 알아채셨죠? 네. 오늘은 한글 점자를 만드신 송암 박두성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추임새, 힘찬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 사진이 나오고 있다. 장면 2. 박두성의 탄생과 성장. 때는 1888년 4월 26일 개구리가 깨어나고 진달래가 만발하는 봄날, 강화도 교동도 상용리에 봄의 정기 어리어서 귀한 아이가 태어나니 그의 이름 박두성이다. 걸시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드신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다. 구남매 중 첫째인 두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의젓하여 부모님을 도와 어린 동생들을 두루두루 돌볼 적에 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 또한 자자하니 두성의 성품이 딱 이렇겠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동기간에 덕이 있어 신의를 잘 지키며 머리가 총명하여 하나를 배워 혀를 깨쳐 훈장인 칭찬이 대단하구나. 무엇을 하더라도 진영과 끈기 있어 맡은 바 소임다니 아니 칭찬하랴. 장면 3. 고씨 부인과의 결혼. 가난. 이렇듯 인정 많고 올곧은 성품으로 칭찬이 자자할째 어느덧 그의 나이 16세가 되니 집안 어른들의 주선으로 고씨 집안 딸과 일찍이 혼인을 하였는데 내외간의 금술이 좋아 슬아의 자식 셋을 두었구나. 허나 가난한 농가의 살림에 식구만 늘어 가세 형편이 더욱 공공하여 하루난 두성의 철없는 자식들이 배가 고파 음식 노래로 저희 어머니를 조르나니 철 모르는 박동이가 저 엄마 치맛자락 꾹꾹 들고 배가 고파 울음 온다고 어머니 배가 고파 못 살겠소. 오늘 아침 동구 밖을 나가보니 손이라는 계집애가 소
모르고 하는 말이 예, 나는 오늘 보리밥에 굴비마 같다. 그렇지? 언니, 나도 보리밥에 굴비밥 너무 먹고 싶어. 막내가 모르면 누군지 보다 못한 형제들이 일자로 들어앉아. 언니, 우리도 하루라도 골치 않고 배부르게 먹고 싶어. 방송 통곡 오르모른다 호시 호이 배가 고파 어미를 잡고 우는 아이들 바라보며 가난 타려 오름을 운다. 가난 기야 가난이야. 원수스런 가난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왕실 높은 집에 호의 호식 잘 사는 이년의 신세는 어찌 호요 이집 형이 뺀 일이야. 다 웃는 건 괜찮으나 귀하고 귀야 불쌍한 우리 애들 가려 장면사 암자의 푸른 소나무 송암으로 거듭나다. 소리꾼이 왼쪽 있는 테이블로 이동한다. 이렇듯 곤궁한 살림 속에서도 두성은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한성 사범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구나. 한편 두성의 스승이신 성제 이동희 선생이 계시는데 이는 민고헌이 독립운동가이자 노관이시고 1895년 강화도에 보창학교를 세우신 두성의 큰 스승이시라. 하루난 늦은 시간 다급히 두성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동희 선생이 서 있었다. 두성이 한가라고 두성아 거동 보아라. 선생님 모습 보고 뱃마루에 급히 날려 선생전처럼. 아이고 스승님 이렇게 못하라요. 너무나 다행이요. 듣자하니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의 주동자가 선생님이라 하시던 옥중에서 고문을 다입하더야위고 상한 얼굴 가려나요. 비록 암살은 미소로 그쳤지만 선생님은 항일 도제 근우가 막으니까 뭐냐 두성아 또 본지 오래로다. 인사는 절미하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바라보네. 자네도 알다시피 국고를 치르고 놈들의 감시가 심해져. 나는 더 이상 조선 땅에 살 수가 없게 되었네. 그래서 북만주로 망령을 하랴하니 나와 뜻을 함께 하는 게 어떻겠나. 두성이 곰곰 생각하되 선생님 제안은 감사하오나 저는 조선 땅에 남아 저와 같은 후배들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독립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가르쳐주신 은혜 가슴속 깊이 새기겠나이다. 이동희 선생이 하는 말이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거니와 내 자네에게 호를 하나 주려 하네. 하시며 푸른 소나무 가르키며 바오의 성품은 저 소나무같이 대쪽 같고 옳고드니 송암이라는 호를 주마. 우리 남들에게 필요한 인재 되어 이 나라의 영토를 송암같이 지켜주게. 예 스승님 뜻 잊지 않건대다. 부디 감려하고 쏘서. 영상은 옛날 교실 사진이 나오고 있다. 장면 5. 재생업 맹화부에 부임하다. 이때부터 두성의 호는 푸른 남자의 소나무라는 뜻인 송암이 되었더라. 두성이 성제 이동희
선생께 호를 받은 나이 24세이니 때는 어이동 보통학교에 재직할 때라. 하루 난 학교의 교장 송암 박두성을 불러보는 말이, 여보게 박선생, 내 박선생께 할 말이 있어 불렀네 하시며 조선 총독부에서 온 문서 하나를 내미는데 그 글에 하였으되 재생원이라는 기숙학교에 안 못 보는 맹인들과 말 못하는 동인들을 한 울타리에 모아놓고 공부를 시킬 것이며 여기 취직하는 훈도는 급수에 따라 월급을 주고 거주할 수 있는 사택을 주리라 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송암 박두성 그 글을 읽고 집에서 굶고 있을 처자식들을 생각하고 다짐을 한 후 교장 선생님께 하는 말, 교장 선생님, 선생님의 제안 감사히 받건네다. 가방이 오른 왼쪽. 소리꾼이 오른쪽 의자로 가서 가방을 들고 무대 실수하신 거예요. 중앙으로 걸어 나와 시구나. 박수 한번 주세요. 잘생겼다. 아우 이쁘다. 그날 밤 홀로 앉은 뱃마루에 둥근 달이 환히 비쳐온다. 성은 푸른 소나무 바라보며 하나님께 행세한다. 나 송암 박두성은 성제이동이 선생의 뜻을 받들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의 쓰임이 될 것이라.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것이며 돈과 명예를 바라지 않는 참 교육자가 될 것이다. 소리꾼이 오른쪽 의자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 위에 모자를 올려놓는다. 아이시고. 자, 여러분, 제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이 재생원 맹하부가요, 훗날 국립서울맹학교에 전신이 됩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 역시 이 역사 깊은 국립서울맹학교 고등부 제47기 네, 여기 혹시 서울대학교 선배님들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47기 졸업생이라는 것을 깨알 자랑하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벌써 아침 해가 훤히 비춰오니 이날은 곧 1월 6일 재생원 냉암으로의 첫 출근 날이로구나. 송암 박두성 선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목욕 체계하고 아침밥 지어 먹고 어제 후후 풀며 닦아놓은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하느니 송암 책임보소 송암 책임보소 송암 책임보소 송암 책임보소 집안은 곤궁하라 그중 가장 깨끗한 양복을 차려 입고 아이 전축 빳빳이 나요. 그런데 폼을 내고 조선인답게 방목버섯 신을 쓰며 얕은 가죽신을 반질반질 강을 내어 깔끔하게 그란다. 가는 길이 어찌 춥고 떨리던지 아이고 내가 이래 죽는 것이 내가 너를 정말 생각해 죽는 것이냐 혹 날씨가 추워 이런 것이냐 이 생각 저 생각에 잘한다. 학교에 강도하여 간판을 읽는 순간 송암의 가슴은 쿵쿵 뛰며 교문에 첫 발을 내딛는데 학생 기숙사와 식당이며 사택과 교실까지 구석구석 둘러보며 아이들 만날 준비를 하려니 그때여 아이들이 동시로 흘러온다. 아이들 꼴을 봐라 우습기도 하구나. 코가 막혀 코파는 놈 기관지로 기파는 놈 습관처럼 눈 누르고 입술 잡아뜯는 놈. 걷는 자세는 애워서 어깨처럼 옆으로 걸어가는 놈. 밥 먹을 때 흘리는 놈. 어떤 놈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전방지축 이어간다. 앞사람 막 뒷사람 막 덕사람 막 그 옆사람 막 빡빡빡빡빡 부딪히는 놈. 온 시계추가 흔들리는 와글와글 시끌시끌 서걱서걱 아이들이 목도 가원구나. 저 죄송한데 장면 6 하기 전에 물 좀 먹고 할게요.
필수예요. 점자로 써 있어요. 원래 장면 8에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장면 6에 먹을게요. 장면 6 부탁드립니다, 해설사님. 장면 6. 일본어 정자 재판기를 보며 조선어 정자 만들 것을 다짐하다. 박두성 선생 기가 막혀 말을 잊지 못하는구나.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후 다음날 아침 재생원의 교장과 함께 맹화부 교실로 들어가 차분한 마음으로 아이들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인사를 하는 뒤, 자, 여러분 반가워요.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송암 박두성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눈은 멀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조선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구나. 그날부터 박두성 선생은 일본인 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뒤 첫째 시간은 국어 시간, 둘째는 수학이요, 셋째는 음악이라, 넷째는 해보세니, 다섯째는 안나치라, 여섯째는 도덕이라. 수업 시간을 살펴보면 국어책 든 1인 교사 국어책을 펼쳐놓고 단어를 읽어간다. 나는 단어를 읽으면 박두성 선생은 옆에 섰다. 나무라고 통역하고 하나라는 단어를 읽어놓으면 지라고 통역한다. 이렇게 모든 수업들이 부전으로만 진행되니 박두성 선생 마음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혜조 선생이 점자 재판기를 들고 오며 하는 말이, 이 기계는 맹인들의 글자인 점자를 찍는 기계, 이것은 네모토 선생이 쓰게 될 겁니다. 박 선생은 옆에서 교과서를 읽어주면 되는 것이죠. 점자 이야기를 들은 박두성 선생의 눈이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하는데, 새 희망이 생겼구나, 새 희망이 생겼구나. 1만 5천명 백인들에게 공룡의 빛 찾아줄 새 희망이 생겼구나. 지금은 비록 점자를 배우지만 반드시 조선어 점자를 만들어 백인들에게 광명의 빛을 찾아주고 말 것이다. 장면 7. 아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치다. 다음날부터 박두성 선생은 네모토 선생이 점자 찍는 모습을 유심히
가만히 살펴보며 은근히 하는 말이 에모토 선생, 저도 그 점자 찍는 걸 좀 배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이! 방법이가 있으문이다. 여기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점자 일란표와 점자를 쓸 수 있는 도구인 맹쇼들이노 있으니까는 점자를 배우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문이다. 비록 일본어 점자지만 박두성 선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아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쳐줄 수 있게 되었구나. 어찌나 점자를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지 품에 일람표를 품고 손에 맹셔틀을 쥐고 휘몰이로 출근을 하려니 학교로 달려간다. 학교에 경고하여 아이들을 바라보니 제자리 속닥 제자리 속닥 거들다가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자리가 앉는구나. 자, 여러분, 이 맹셔틀 이 맹셔틀이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쓰시는 전판, 전필, 정관을 이야기합니다. 소리꾼이 왼쪽 테이블로 가서 모자를 내려놓고 정관을 짚는다.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 전관의 추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전관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지연아, 그거 엿장수 가위 같은 거 좀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작창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 전관을 가지고 엿타령을 부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엿타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꾼이 무대 앞으로 나와 마이크가 있는 왼쪽에 선다. 싸구려 붉은 엿이란 정말 싸다 하는 엿 강원도 금강산 12,000몸 8만 유황자 석달 걸은 백일삼재 아주까리 버떡까리 홍삼가리가 다 들어간 엿 19살 먹은 큰애기라 홍삼물로 제조를 했다. 기름이 찌직 흐른다. 싸구려 붉은 엿이란 정말 싸다 파는 엿. 이 소리가 웬 소리냐, 이 소리가 웬 소리냐. 우리 선생 오실 적에 내가 봤다고 알리는 소리 얼씬 절씬 좋으신 같이 붉은 엿이란 정말 싸다 파는 엿. 정말 싸다 파는 엿.
소리꾼이 왼쪽 테이블로 가서 점잔을 내려놓고 중앙으로 온다.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가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점자요?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점자라 하는 것은 안 못 보는 맹인들이 손으로 익히는 글자란다. 점자는 한 칸에 6점으로 구성되어 점이 찍히는 위치에 따라 글자가 된단다. 이제부터 오른손, 왼손, 엄지, 검지, 중지를 차례로 만져 번호를 매겨보자. 자, 여러분, 점자 노래를 본격적으로 배우시기 전에 저와 함께 점자 노래 연습해 볼게요. 제가 오른손 엄지는 1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바꾸면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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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시작! 오른손 엄지는 1점 시작!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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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데요? 하지 말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오른손 엄지는 1점 시작!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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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점자 노래 배워볼까요? 자,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해 보라. 오른손 엄지는 1점 시작! 네, 검지는 2점이라 중지는 3점이라.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넘어간다. 왼손 엄지는 4점 시작! 그렇지. 검지는 5점이라. 중지는 6점이라.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듣고 맞춰봐라. 오른손 엄지는 몇 점이냐? 그렇지. 왼손의 중지는 몇 점이냐? 그렇지. 그러면 오른손 중지는 몇 점이냐? 그렇지. 왼손의 엄지는 몇 점이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점자를 배우다 보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야. 이것이 제가 만든 점자 노래로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혹시 누가 알려줬어요?
아, 제가 알려줬군요. 네, 사실 제가 좀 씌워놓긴 했어요. 네.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잘한 여러분들께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저는 이 타이밍에서 다시 또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시스예요. 장면 8. 월담을 시도하다. 이렇듯 아이들은 틈만 나면 점자 노래를 부르니 노래로 익힌 아이들의 실력이 날로 일취월장하는구나. 박두성 선생도 뿌듯하여 점자 교과서 만드는 것에 박차를 가한 끝에 마침내 조선 땅에 첫 점자 교과서가 탄생하게 되었구나. 허나 마음의 양식은 채웠으나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인지라 배고픔은 어쩔 수 없는가 보더라. 하루난 맹아부 학생들이 호떡을 사 먹을 양으로 선생님 몰래 월담을 시도하려니 월담을 시도한다. 스스로 넘긴다고 일치 저리치며 월담을 시도한다. 그때 홍원이가 하는 말이 얘들아 그렇게 싸우지 말고 조금 보이는 내가 가서 호떡 사올 테니까 너네 여기서 딱 기다려. 홍원이가 달려간다. 계속 싸워 식당을 지나 서쪽으로 달려간다. 높은 담을 바라보고 정말 담이 또 높긴 높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아이고 높은 담을 바라보니 저려서 춤춤 물러나고 그때 대환이가 웃으면서 형 아까 월담할 수 있다 그랬잖아. 에이 자주전 시력 있는 형아도 설렁네. 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 용감한 사나이다. 자 내가 가서 호떡 사올 테니까 너네 여기서 딱 기다려. 대환이가 달려간다. 더듬 거리면서 저쪽으로 달려간다. 높은 담을 만져보고 그래서 아까 홍원이 형이 여길 못 넘었구나. 그래도 도전은 해보자. 소리꾼이 왼쪽 테이블로 가서 모자를 쓴다. 그때요 사택 창문에서 이 모습을 본 박두성 선생이 깜짝 놀래 뛰어나오는데 송암 선생이 나온다. 하동일 들쳐놓고 허둥지둥 경험이 없이 나온다. 담장에 당도하여 아이들 바라보니 눈물 흔적 현명한 게 겁에 질린 표정이라 송암 선생 기가 막혀 이놈들아 밥도 못 보는 너희들이 월담을
다치고 넘어지고 굴면 어떡하려 그러느냐. 눈물을 닦아주고 차례차례 줄을 세워 장터를 들어서니 요와 방아 소리 고소한 빈대떡과 달콤한 호떡들이 아이들 식욕을 자극한다. 헛떡이야 달리달고 달리달 맛있는 호떡이야. 호떡 하나 사준다면 무엇도 부럽지않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호떡만 으며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선생님, 호떡 하나만 사주세요. 네? 박두성 선생 껄껄껄 웃으시며 오냐. 호떡을 사줄 테니 몰딱일랑 하지 마라. 그때 신사가 돌보 같은 생선장수 앞들을 째려보며 침을 한번 뱉더니만 이놈 내미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못 보는 너희들이 함부로 왔단 말이냐. 어서 빨리 꺼지거라. 이놈 들고 있던 바가지로 아이들의 머리통을 딱 털탁 때려. 눈이 소양 선생 기가 막혀. 가보시오 생선장수. 오호 이 사람 몹쓸 사람. 당신과 이들이 순원수 쳤다고 예패가 웬일인가. 이 아이들 관심마워. 관심하러 호떡이 먹고 싶고 길 나선 애들한테 이 무슨 관심이고 이 무슨 멸시인가. 어서 빨리 사과하오. 프리트는 무대 앞으로 나와 왼쪽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선다. 여러분,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시각장애인 분들이 모두 눈이 보였다면 이런 무시와 멸시를 당할까요? 보이는 건 어떤 걸까? 보이는 삶은 어떤 걸까? 밝은 빛은 어떤 걸까? 어두운 것은 어떤 걸까? 무심코 던지는 수많은 말들이
아무리 깊은 나무라도 버리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박두성 선생은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 지도를 하는 뒤 대환이의 숟가락 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대환아 숟가락 깎구로다 올바르게 먹어야지 하고야 젓가락이 삐뚤구나 바르게 쥐고서 먹어보아라 식사지도 한 이후 아이들을 모아 놓고 지팡이를 나눠주며 이 지팡이는 장차 노희의 눈이 될 것이니 부끄러하지 말고 짚고 다녀라 그 밖에도 아이들 걷는 걸음걸이 말하는 입모양과 어른들께 인사하기 교육이 철저한데 시간은 흘러 태어오니 송암선생 허둥하라 한 봄에 일남표 봄꽃도 한 손에 맹셔틀 쥐고 가방호 거리거리 맹아들을 모집한다 여보시 부모님네 나는 재생원 맹아부 교사 송암 박두성이요 부모님들 거좀 봐라 재생원이란 말을 듣고 팔짝 뛰며 하는 말이 못 보내요 못 보내요 내 자식은 못 보내고 내 자식은 안 됩니다 부도한 외놈들이 맹아들을 잡아 죽인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참아 어찌 보내니까 송암 선생 기가 막혀 죽인다니 당치 않소 당치 않아 옛말에 이르기를 능한 목소는 아무리 굽은 나무라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교육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학식을 쌓다 보면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오 지듯마듯 어떤 부인이 송암 선생 앞으로 살려줘 우리 도윤이는 금지옥여 귀한 아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 몹쓸 열병 걸려 장님이 되었지요 화장실 가자 해도 눈 어두워 갈 수 없고 책을 한 번 읽자 해도 안 먹고 책 못 보는 내 아들 신세가 불쌍하오 연미가 바라는 건 내 아들 도윤이라 돈 밝은 사람같이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강선생 이 말을 듣더니 어머니 걱정 마오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시면 반드시 훌륭한 인재로 키울 테니 걱정일랑 하지 마오 방학이면 맹아들을 모집하고 계약이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세월은 흘러
반치자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더라. 장면실 조선어 점자 없음을 한탄하다. 세월이 흘러 때는 11월 1일이 되니 이는 곧 일본인들의 점자 기념일이다. 기념식을 마치고 온 아이들이 기숙사로 가며 하는 말이 부럽고도 부럽구나. 우리는 어찌하여 점자가 없어. 책 한 권을 못 읽으며 편지를 못 쓰는가. 심청전을 읽자 해도 점자 없어 볼 수 없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자 해도 점자 없어 못 쓰는 가련한 우리 신세. 아이고 답답네 일이야. 이를 들은 송암 선생 안타까워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빼앗긴 이 시점에 조선 맹아들은 점자가 없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못하니 이 어찌 해통한 일이 아니겠소. 맹아들과 합심하여 조선어 점자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리 한참 기도하다 맹하고 마당을 나와보니 평양 출신인 봉래와 봉식이가 떠드는 소리가 들리거다. 야야 고소 참 이상한 일이야 한데. 얼씨구 고소 보니까 이상하간? 잘한다. 왜 박두성 선생님은 고소 조선어 촌자가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일본어 촌자만 가르치는 거이네. 그러게 말이야. 그 로제타 허울 부인께서 만드신 사좀 솜자를 여기도 쓰면 참 좋텐데 말이지. 잘한다. 송암 선생 판교 듣고 얘들아 정말 조선어 점자가 있단 얘기냐? 동네가 하는 말이 기렇디요. 그 점자 원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점 점자 원리는 볼부인이 점자를 만드셨죠. 영어 자부하 한글 자모를 둘이 섞어 짬뽕하여 융합하였죠. 송암 선생 이 말 듣고 그럼 네가 점자를 지고 모아라. 이름 종이를 가져다가 하늘로 점자를 똑똑 짓고 송암 선생께 제출한다. 소리꾼은 무대 중앙으로
송암 선생은 복내가 찍은 점자 종이를 들고 교실로 들어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자 얘들아, 이게 평양식 점자라고 하는 건데 한글 자모와 영어 자모를 융합하여 만든 4점식 점자라는구나 하시며 그날부터 아이들에게 몰래 4점 점자를 수업하고 전자문을 점역하여 일으켜 놓으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점자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첫소리와 끝소리의 구별이 어렵고 4점으로만 되어 있어 점의 식별이 어려워요. 그리고 한글과 영어 두 언어를 동시에 익혀야 돼서 그것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쉬고. 이러한 이유들로 송암 선생은 평양에 살고 있는 로제타 홀 부인께 편지를 쓰는데, 소리꾼이 왼쪽 테이블로 가서 북과 편지지를 뜬다. 존경하는 홀 여사께 편지하오. 나는 재생원 맹아부 교사 송암 박도성이오. 우선 맹아부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조선어 점자를 만들어 주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만든 점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첫소리와 끝소리 구별해놓고 한글 자모와 영어 자모를 동시에 읽는 번거로움이 있어. 나와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오니 나와 뜻을 함께 하는 게 어떻겠소? 작년 10일 조선어 점자 연구에 착수하다. 이 편지를 받은 홀부인은 자신이 만든 점자를 쓰지 않는 것에 매우 불쾌하며 딱 잘라 거절되었구나. 송암 선생 할 일 없이 제자들과 비밀리에 조선어 점자 연구를 시작하는데 캄캄한 밤 밤새 소리는 울고개도 짖지 않는 고요한 밤에 송암 선생과 제자들은 좁디 좁은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구를 진행한다. 해녀빛이 새나갈까 촛불이며 호롱불을 모두 끄고 해녀 말이 새나갈까. 조용 대화하고 걸음걸이 새나갈까. 조심조심 걷는구나. 아스락 소리만 들려와도 일정인가 의심하고 수납발 소리만 들려도 순사
소리꾼이 중앙으로 걸어온다. 송암 선생은 결연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은 조선말을 쓰면서도 글자는 일본어 점자를 사용하니 이 어찌 애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어 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대 왕이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어떻게 창제하셨는지 참고하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왕께서 이르시기를 언문은 백성 누구나 쓰기 쉽고 읽기 쉬우며 소리나는 모든 것을 받아 적을 수 있는 글자라고 하였으니 우리도 이 뜻을 받들어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놓고 송암 선생 가만히 누워 생각을 하느니 잠을 차려 창은 열려 오지 않고 머릿속에 점자들이 어찌하면 읽기 쉬운 점자를 만들까? 어찌하면 쓰기 쉬운 점자를 만들까? 어찌하면 혼동이 없고 갓소를 줄이는 점자를 만들까?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생각이 우리를 보는구나. 작년 12일 송암 선생 눈병에 걸리다. 뜬 눈으로 밤을 샌 송암 선생은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점자 연구에 몰두할지 어느 늦은 밤 몇몇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3위점 점자를 만들었단다. 자, 여기 내가 저녁한 심창전이 있으니 동기들과 함께 읽어보고 불편한 것이 있거든 언제든 내게 말해다오. 아이들은 조선어 점자가 생긴 것에 기분이 좋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심청전을 읽는구나. 허나 받침이 없는 글자는 잘 읽었으나 받침이 있는 글자는 초성과 종성이 헷갈리어 실수를 연발하니 어느 늦은 밤 제자 노하구를 불러 하는 말이, 하구야 여기 앉아봐라. 너 일본으로 유학할 때 점자 배열표를 보았느냐? 예, 송암 선생 좋아라고. 그럼 네가 지금부터
두 달 뒤 나에게 알려주거라. 그때부터 노하고는 점자를 찍어보고 만들어보고 배열하여 연구에 몰두할때 약속한 두 달이 되니 해도 않던 신새벽에 송암 선생 찾아가서 기뻐하며 하는 말이 스승님 육정 점자로 겹치지 않게 점들을 찍어보니 총 63개 점들이 나옵니다. 송암 선생 좋아하고 고생 많았네. 그러면 이제 이 63개 점을 가지고서 한글에 맞게 배열하면 될 것 같네. 노하우를 보낸 후 송암 선생 밤낮 없이 깨알 같은 점을 보고 침식도 잊어가니 가련하다. 송암 선생 맹인 눈을 밝히려다 도리어 시력을 잃는구나. 천재도 무심하다. 할 일은 태산일로 갈 길은 후말인데 이내 온기 걸었음. 점자 연구 어찌하며 학생들은 오해하리. 옛날에 세종 대왕과 훈민 정말 장제 보다 일본어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 제발 회복을 시켜줘. 어이. 잠시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어디 계셔? 네, 아이시스입니다. 잘한다. 멋지다. 예쁘다. 송암 선생이 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 어깨를 붙잡고 선생 댁을 당도하는디 줄 맞추어 걸어갈 때 걸음걸이 얼굴에는 수심 가득. 어떤 제자들은 연구가 중단될까, 또 어떤 제자들은 선생님이 맹인될까 노심초사 걱정하며 선생 댁을 당부한다. 선생께
둘째 선생님 팔을 잡고 맥을 짚어보는 제자, 혈자리를 찾고 찾아 침을 놓아보는 제자, 뭉친 근육을 찾아 위로 아래로 이르며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자까지. 송암 선생 감동하여 말 호도고 장면 13. 한글 점자 세상에 나오다. 송암 선생이 눈병에 걸린 후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은 시간은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 낭독 시간이었던가 보더라. 하루난 성경 낭독을 들으시며 묵상을 하던 중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한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급히 아내에게 묻는 말이, 여보,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겠소? 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송암 선생은 곰곰이 생각하다 무릎을 탁 치며 하는 말이, 소리꾼이 오른쪽 의자에 앉는다. 옳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겠구나. 내가 눈병에 걸린 것은 역지사지음함으로 점자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 그때부터 송암 선생 눈이 아닌 손끝으로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소리꾼이 중앙으로 온다. 송암 선생과 제자들의 무수한 연구 끝에 탄생한 조선어 점자는 1926년 11월 4일에 반포를 하니 이날이 곧 점자 기념일이라. 시력을 회복한 송암 선생은 좌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느니 소리꾼이 무대 앞으로 나와 왼쪽 마이크 앞에 선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 희망을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조선어 점자가 없어 일본어 점자로 수업을 해왔습니다. 읽고 싶은 책, 쓰고 싶은 글이 있어도 점자가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고, 혹여 조선말을 잃어
이중불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저와 11명의 제자들은 조선어 점자 연구회를 조직하고 점자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난제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읽기 쉽고 쓰기 쉬우며 정의 혼동이 없게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점자 원리를 이를 테니 잘 들어보시오. 점자 원리를 들어봐라. 점자 원리를 들어라. 조선어 점자라 하는 것은 훈민 정음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글자로서 소리나는 모든 것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 초성과 충성, 총성 확실하게 구별하여 혼동이 없는 글자. 마지막 특징으로 전머리에 보응이 올 때 이응을 탈락하여 간수를 줄인 게 특징이라. 완전히 눈을 뜬다. 완전히 눈을 뜬다. 마침내 장안했다. 위대한 한글 점자 모여앉은 백인들은 점자를 배운 후어 점자를 쓴다지만 모두 점자를 읽어 내려가 서서 읽고 앉아 읽고 걸다 읽고 크게 읽고 작게 읽고 흘려 읽고 또 어떤 사람은 공항 박두성 이야기 공연에 와서 점자로 써있는 밤폴린도 읽고 이렇게 모두 점자 읽어보니 점자를 읽는 사람들의 눈이 환하게 빛나거라. 은주왕 춤 잘 춘다. 멋지다. 잘 배운다. 글씨고요. 마시는 모습도 예쁘다. 사랑합니다. 장면 14. 6개의 눈꽃이 희망으로 피어나다. 조선어 점자는 그렇게 장장 6년이라는 아프고 긴 연구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왔구나. 송암 선생은 한글 점자 반포 후 지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한글 점자를 보급하시고 맹인들의 잡지인 촉부를 발간하셨으며 성경 66권을 점역하시는 등 맹인들이 조금이나마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다가 1963년 8월 25일 하늘에 별이 되고 말았구나. 하지만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6개의 눈꽃은 지금도 우리들의 손끝을 간지리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일군 역사
나의 손끝을 간지리며 노래하죠. 랄라 라랄라 노래 부르며 당신을 기억해요. 송암 선생님은 우리들이 등불이자 기둥이십니다. 능한 목수는 아무리 굵은 나무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애맹 정신으로 탄생한 소중한 한글 점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개의 눈꽃이 모여 반짝이는 별이 되고 세상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었죠. 발밤 발밤 함께 걸으며 희망을 노래해요. 우린 기억해요 당신의 손끝으로 피운 역사. 눈부시게 빛나는 별 아름다운 눈꽃들아. 네.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송암 박두성 이야기 잘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사실 오늘 공연은 쇼케이스라서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깊고 단단한 그런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있기까지 정말 여러 선생님들께서 진짜 피땀 흘리시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무대는 이분들이 없으면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그런 무대입니다. 우리 출연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쟁 연주의 유다현 선생님, 해금과 피아노 그리고 음악 감독의 양하은 선생님, 소리북과 타악기의 풍원현 선생님, 음성 해설사이자 저희 어머니이시기도 한 이미숙 선생님, 그러면 저희 이제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무대 중앙으로 우리 모여볼까요?